여러분, 저 경매 공부해요. 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등기랑 대장 떼는 영상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경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경매 공부를 하고 싶었는지 얘기해 볼 거예요. 요즘에 진짜 몇 주 동안 계속 장마여가지고 비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날이 너무 흐려. 그래서 뭔가 오늘따라 내 기분도 먼저 경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해보자면, 경매랑 공매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개 다 빚을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찰을 해서 더 높은 금액, 더 비싼 금액에 낙찰을 하는 그런 겁니다. 흔하게 그 수산시장에서 막 생선이나 뭐 이렇게 해산물 같은 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연예인들이었나? 자기의 애장품을 기부 경매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무한도전에서도 예전에 출연진 분들을 드라마나 뭐 영화나 예능 프로에서 각각 뭐 얼마 해가지고 그걸 기부금으로 한 적이 있잖아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물론 부동산을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꼼꼼하게 숫자도 쓰고 한글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만 대충 경매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경매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고요. 공매는 세금을 못 받은 국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거 매각해달라, 매각해달라. 찌주. 경매는 오프라인이야. 경매에 입찰을 하려면 직접 법원에 가가지고, 그것도 이게 평일에 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평일에 시간을 내가지고 내가 거기 법원까지 가서 내 물건을 할 때까지 기다려서 입찰 쓴 다음에 발표 날 때까지 이렇게 막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 반대로 공매는 온라인으로 온비드라는 사이트로 한 진짜 5분 내에 전자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목요일에 결과 발표가 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하기가 더 편하죠. 주말에 답사가고 평일에 신청하고 목요일에 결과 받고 또 주말에 답사하고. 그리고 경매는 입찰하기 전에 사전에 집 안을 미리 보기가 힘들어요. 문을 안 열어주든 잠수를 타 있던 혹은 이제 가서 싸움이 나거나 뭔가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 안을 보기 힘들대요. 그리고 경매는 잔금까지 다 내고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입찰을 넣을 때 입찰금만 준비하고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잔금 처리하고 소유권 받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공매는 소유권을 먼저 받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들어가지고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는 세금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그냥 내기만 하면 취하되기가 쉽대요. 그래서 기껏 막 권리 분석도 하고 여기 해야지 했어도 이게 취하되는 일이 좀 잦다라고 하더라고요. 공매가 경매보다 경쟁률이 낮대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집을 낙찰받고 소유권까지 넘어왔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전 집주인이나 아니면 임차인들이 집을 안 나가.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내 돈 다 냈는데,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법원에다가 인도명령을 부탁을 해요. 물론 뭐 대가를 주고. 제가 아직 기초부터 배우는 중이어서 용어가 정확하진 않는데, 계고, 명도, 계고, 그 법원에서 집행관이랑 증인이랑 같이 와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거나 사람이 없는 것 같으면 문을 강제로 따가지고 그렇게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대요. 근데 공매는 그게 없어. 그래서 대부분이 뭐 필수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거를 감안해야 된다고. 이게 또 기간도 길어지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경공매의 장점, 시세 대비해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장점이죠. 대신에 물론 손품도 팔고 발품도 팔고 그만큼 투자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금전적으로 봤을 때 몇천 혹은 몇 억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을 투여를 하는 거죠.
당연히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하면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살 수도 있죠. 일반 매매보다 대출이 유리하대요. 심사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대. 왜냐면 이 경매에는 어쨌든 빚쟁이들이 있잖아요. 대출이 좀 까다롭거나 너무 제재가 심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돈 어떻게 받으란 말이야. 이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인지 일반 매매보다는 대출이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지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아볼게요. 그리고 또 법원이 주관을 하니까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좀 더 안전한 그런 역할도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왜 경매 공부를 하고 싶었는가? 처음에 왜 배우고 싶었지? 이게 제가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경매를 배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중개업이랑 컨설팅을 겸하고 싶어서 였어요. 물론 이거는 약간 로망이 아니라 희망? 그런 거지만 실제로는 어렵거나 안 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처음에 이런 마음이었다. 막 그런 거야.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면 중개업을 하고 불황이면 경공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불황일수록 빚을 갚기 힘들거나 또 세금도 한두 푼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감당을 못해서 이게 막 경공매 물건들이 막 쏟아지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 시기를 꼭 내가 활용하진 않더라도 알고 있어야 뭘 하든 말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집이나 건물을 산 이후에 집값이 뛰어가지고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애초에 처음에 저렴하게 사는 거 역시도 가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방에는 저는 대전 사람이잖아요.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 아니 있지. 이왕 배우는 거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지 내 기준이 기초가 생기는 건데 사실 경매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상경한 이유기도 해요. 이게 다가 아니겠지만 한 7할? 7할 정도? 원래 저는 인서울, 서울 상경 이런 꿈이 없어요. 지금도 사실 내가 꼭 서울에 있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기에서 직장을 다녀야지 돈을 벌고 공부하고 어쨌든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더 낫잖아? 그래서 처음에 부동산 중개 시작을 서울, 강남에서 했던 거예요. 게다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중개사 활동을 하면서 사실 제 시간이 없었어. 내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한 거겠죠? 근데 이게 또 영업직이다 보니까 내가 하루를 쉬더라도 막 수익에 차질이 생기는 것 같고 딱 주 5일 나는 딱 6시 퇴근 이런 게 안 되잖아.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매물 찾고 또 다음날 일찍 미팅 가야 되고 주말에도 계약하거나 답사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고정급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중개 활동을 안 하는 이유죠. 그래서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도 영업직으로 활동하는 대신에 제가 원하는 급여를 주겠다 하는 곳들도 있었는데 고정급여를 받는 거는 괜찮지만 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또 영향이 생기니까 지금 당장 고정급이 있더라도 영업직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감정평가 법인에도 제가 들어가 보고 싶었던 이유예요. 평가법인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감정평가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경공매를 배우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고정급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 회사에서도 역시 딴 쪽으로 돌리려고 해가지고 이게 평가법인이 있으면 또 연계하는 부동산을 차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자격증 거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전담해가지고 일을 해줬으면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제 계획이랑 틀어지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평가법인도 가고. 참고로 예전에 댓글로 감정평가사 시험 볼 생각 없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없습니다. 시험 안 볼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기획부동산을 들어갔던 거죠. 거기 회사가 맨 처음에 경공매 컨설팅 회사라고 해가지고 갔었는데 개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몇 주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촬영하는 당시는 아직
한 달이 안 돼. 거의 한 달? 한 달가량 지금 공부를 했는데 공부 재밌어. 아는 내용들도 나와서 흥미롭고 또 막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 시험이나 중개 활동을 할 때에는 알기 힘든, 알려주는 사람 없었던 뭐 그런 내용들도 알게 돼가지고 뿌듯하고 여기 저는 집을 산 매수인도 해봤고 내가 새 들어 사는 임차인도 해봤고 임대인, 집주인도 해봤으니까 입장을 바꿔서 분석하게 되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사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항상 뭐를 배우고 있고 싶어요. 제가 또 공부 욕심이 있기도 하고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바쁘게 살았어가지고 사실 지금은 이제 가족 걱정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나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도 브이로그도 찍고 싶고 브이로그는 너무 창피해서 못 찍겠어. 어떡해. 그럼 꼭 사람들이 채널 뭐냐? 보겠다. 궁금하다. 저는 관심 받는 거를 부담스러워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말고 나중에 제가 임장 활동을 한다든지 법원 답사를 한다든지 브이로그랑 후기 영상 같은 걸로 찾아오겠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물을 꿀꺽꿀꺽 잘 못 먹어요. 난 왜 이럴까? 너무 제가 또 음주 가무를 딱히 좋아하지 않거든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단 술은 괜찮지. 근데 술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된다. 다음에.